하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기존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을 바탕으로 3G의 뒤를 이어 4G 혹은 LTE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며 뜨거운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엔 4G와 LTE를 대신하여 다가올 2020년에는 5G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 화제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롱텀 에볼루션보다 1,000배 빠른 5G를 2020년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5G의 상용화를 위해 약 1조 6천억 원의 투자 비용을 예상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진행된다면 7년간 331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약 500조 원이 넘는 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 가장 빠르고 앞선 5G 시장 개척과 글로벌화, 그리고 스마트 생태계 혁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5G 마스터 전략 추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5G는 개인당 1GB 패스급의 전송 속도로 사람, 사물,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이동 통신 기술이며 기존 4G보다 약 1,000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800MB 용량의 영화를 다운로드할 경우 4G가 40초 정도 소요된다면 5G로는 1초도 안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입체 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고화질, 홀로그램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발굴해 상용화할 계획이며 내년 12월부터 핵심 시범 서비스를 실현한 뒤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5G 기술은 유럽,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수년 내 치열한 기술 경쟁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2020년에 5G 상용화를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지금의 4G에도 만족하며 5G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통신비와 부가세 등을 인상시킬까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의 5G가 맹목적인 이동 통신 기술의 상업화가 아닌 앞으로 5G를 접할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기술 혁신이길 바라봅니다. JTB 신소라입니다. 블랙베리의 회색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지난해 매각 실패 이후 구조조정과 생산시설의 이전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유동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고 합니다. 21일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가 새로운 경영진 아래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캐나다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블랙베리는 매각 후 임차와 공실자산 매각 방식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을 팔 계획입니다. 블랙베리는 1999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했으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과의 경쟁에 밀려 이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회사 매각을 통해 회생을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 47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전환 사채를 통해 외부에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환 사채와 부동산 매각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사업 구조조정과 신제품 개발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매각 무산으로 토르스텐 헤인스 최고 경영자가 물러났고 이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 사이베이스 CEO 출신인 존 첸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잘 나가는 기업 봄바디아도 직원 수를 줄인다고 밝혀 업계에 놀라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35년간의 작업 물량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던 봄바디아가 인원을 감축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항공 우주기업 봄바디아가 최근 전체의 4%가 넘는 1,7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제트기 2대의 주문이 취소된 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제트 및 프로펠러 민간 항공기를 제작하는 봄바디아사는 전 세계 중소형 항공사로부터 자체 제작 비즈니스용 및 민간 수송용 항공기를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봄바디어 에로스페이스는 2012년도에는 233대의 항공기를 납품하였으며 2013년에는 238대를 납품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약 실적은 2012년도에 취소분을 제하고 481대의 주문을 받은 반면 2013년도에는 취소분을 제하고 388대의 항공기 주문을 받는 등 향후 35년간의 제작분을 수주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봄바디아가 단지 2대의 제트기 주문이 취소되면서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봄바디아사는 대규모 공장에서 일괄 생산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제작 계획과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인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문 생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를 대폭 증설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에서 순서대로 조립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항공기 제작 취소로 인력이 남게 되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기업의 살아남기 전략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 문제는 이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중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진료 대기 시간이 다른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캐나다인들이 다른 선진국 국민과 비교해서 병원 진료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캐나다 보건협의회 HCC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서방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의 41%만이 가정일을 당일 또는 신청 다음 날에 만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돼 응답자의 76%가 당일 또는 다음 날 가정의와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힌 독일인들과의 좋은 대조를 이뤘습니다. 가정의와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정의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환자들은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면서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의 대기 시간 또한 길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에서도 캐나다가 가장 오랜 시간으로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26%가 응급실에서 4시간 이상을 기다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어 응답자의 15%를 얻은 스웨덴이 2위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1%만이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인들의 전문의 접견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60%의 응답자들은 전문의를 만나는데 평균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가정의가 검사 결과를 전문의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CC 보고서는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나다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지만 대기기간 관련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운영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한인 여러분들 중 러시아 소치 올림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치 올림픽의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테러 위협은 심각한 위험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과 기차역 등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올림픽의 테러 위험이 날로 확대되자 캐나다 정부와 올림픽위원회는 대표팀 보호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소치를 방문할 캐나다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 캐나다 안보위원회 소속의 미셸 주노 카치아 씨가 밝혔습니다. 카치아 씨는 러시아 사회는 사회 일부가 부패되어 있어 범죄 발생률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말하며 올림픽을 기회로 여기고 있는 범죄 조직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올림픽 관계자들과 선수단들이 머무르는 지역을 벗어나면 경찰의 수도 적어지고 보호받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가능한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람이 많고 붐비는 곳이 테러 예상 지역으로 유력하며 경찰 및 안전 요원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안전 수칙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차역과 지하철역이 테러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가능하면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현재 3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수배 중입니다. 이들은 체체엔 공화국 출신의 20대 여성들로 검은 과부단이라는 테러 단체 소속입니다. 모두 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 공격을 계획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밴쿠버시의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했던 빅시사가 채무이행 조정 신청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빅시사가 이미 대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몬트리올과 토론토시는 재정 손실을 피할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밴쿠버시의 헤더 딜 시의원은 밴쿠버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토론토나 몬트리올 등과 비교할 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전거 대여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밴쿠버가 6년 연속 세계에서 2번째로 집값이 높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웹사이트 데모크래피아는 밴쿠버 집값이 비싼 원인으로 토지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BC주의 광활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건설이 불가한 땅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더 비즈니스 스쿨의 첫 소머빌 교수는 BC주가 땅이 넓다고는 하나 산악지대가 많고 또 물자원 보호를 위해 주택지가 들어서지 못하는 곳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타 도시들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거주 가능한 토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데모그래피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밴쿠버보다 집값이 높은 유일한 도시는 바로 홍콩입니다. 데모크래피아는 홍콩은 낮은 모기지율로 인해 늘 높은 집값을 자랑해왔다며 지난 5년 동안 중국인들의 활발한 주택 매입으로 홍콩의 집값이 무려 2배나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랭리시가 서리 에보츠포드에 이어 킨더 모르간 파이프라인 확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 중인 다른 두 도시들과는 다르게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킴 리처 시의원은 킨더 모르건사가 파이프라인 확장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 시의회가 주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에 세문 리버와 그 인근의 침습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 지역의 농가에서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내 레드우드 골프장 측도 반대하고 있어 시의회가 이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리처 의원은 킨더 모르간 측은 7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유해물질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조속히 청소하고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가 가장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내 스포츠 대표팀들의 축소와 일부 종목의 폐지를 발표한 바 있는 UBC 대학이 앞으로도 존속할 16개 팀을 발표했습니다. 존속이 결정된 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아직 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3개 팀은 앞으로 한 달을 더 불안 속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며 소수 학생들만 선수로 활동하는 현재의 운영 시스템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UBC의 이번 결정을 두고 대표팀에 투입되었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공공연히 나돌았으나 학교 측은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학의 레크레이션 디렉터 애슐리 하워드 씨는 적지 않은 대표 선수들이 동요하고 있지만 학교의 이번 결정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살아남은 팀들은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높은 업적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표팀 존속이 확정된 16개 종목은 남녀 농구, 여자 필드하키,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배구, 크로스컨트리, 조정, 수영, 육상 등입니다. 이민자 지원 봉사기관인 다이버시티와 한남슈퍼가 공동으로 구정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는 30일 구정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리에 위치한 한남슈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 음식 문화를 익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다이버시티와 창립 15주년을 맞는 한남슈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행사라고 주최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